삼부토건 얘기. 예. 거래 정지가 어제 풀렸다고 해서 봤더니 하한가. 예. 오늘도 폭락을 또 하고 있다.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지금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예.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또 이른바 이 멋쟁 해병 단체방에서 나왔던 내일 3부 체크할게 뭐 이 얘기 거기 나왔던 3부 이 3부 토건 감사 의견 거절에 하한가 어제 맞았고 또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실한 기업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함께 하는 걸로 막 이게 들어가서 5배 정도 예. 주가가 오르고 근데 그 회사가 이렇게 또 부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일단은 이게 이제 여기 회장이 이일준 회장인데요. 네. 이일준 회장이 DYD를 통해서 이제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이일준 회장 그 동안의 전력을 보면 다 패턴이 똑같아요. 그 거의 유사한데 이제 부실 기업을 아주 거의 헐값에 네. 인수한 다음에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뻥튀기를 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법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저기 관리 종목 지정되고 네. 상장 폐지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었거든요. 그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똑같은 패턴 같아요. 이게 되게 부실 기업이었잖아요. 그러게요. 자본 잠식 상태였고 그걸 인수해 가지고 갑자기 작년 5월 14일 날 네. 멋진 해병 카톡방에서 내일 3부 체크하고 요거 네. 뜬 다음부터 2개월 동안에 그러니까요. 저 7월 때였던 게 5천 예, 원대까지. 7월 15일 날 네.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 방문하면서 정점을 찍었죠. 아하. 그러면서 7월 21일 날인가요? 그때가 아주 최상한가 거의 550%가 폭등했었죠. 2달 사이에. 네.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많은 돈을 벌었고 그 사이에 뭐 김건희 여사 뭐 우크라이나 그 여사가 한국 방문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같이 만나고 뭐 뭐 여러 가지 진짜 예. 호재라고 할까 이런 게 계속 터졌죠. 원희룡 장관이 예. 그 폴란드 재건 사업에 그 포럼에 갔는데 거기에 삼부토건이 같이 참석을 하고 네.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무 구조나 너무 안 좋고 뭐 400%뭐 저기 자본장식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갑자기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네. 550%까지 폭등했던 전형적인 주가 조작, 주가 부양의 패턴이 이제 벌어졌던 거고 그 사이에 그 한 번도 이렇게 이상하게 주가가 폭등하거나 그러면 그 조회 그러니까 공시 요구를 하거든요 보통. 그렇죠. 근데 공시 요구도 한 번도 안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도 뭐 공시를 안 하고. 예,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8월달에 네. 이제 다 먹고 이제 나오는 그 시점에서 그 설거지한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8월달에 공시를 하잖아요. 네. 우리는 해외 사업 한 계획도 없었고 철수하기로 했다. 그렇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삼부토건은 해외 사업의 그 포션이 0.05%인가요? 그거밖에 안 되는 아예 해외 사업을 안 했던 그런 회사였거든요. 네.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김건희 여사라든지 정부가 개입된 주가 조작에 의혹이 지금 있는 것인데 네.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 정부에서 이제 현안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장 통해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. 왜 이거 조사하느냐. 그래서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네. 이상징후에 대한 심리 맞아요.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 뉴스만 딱 봤어요, 저희. 하뭉차사예요. 아직 결론이 결과가 안 없어요. 나왔습니까? 빨리 그 결과를 금감원에 통지해야지 금감원에서 네. 조사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거래소는 한계가 있는 게 강제 조사를 못 해요. 그러니까 거래소에 보면 시스템이 있는데 이상한 주가 조사 이상 징후가 있으면 시스템에 이게 뜨거든요. 네, 네. 근데 주가 조작하는 전문가들이 그 주가 조작 그 시스템에 뜨게끔 합니까? 다 피해가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잡아내기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네. 그 금감원에 가면 특수사법경찰관이 있거든요. 거기는 강제조사 가능해요. 계좌 추적도 가능하고 거기서 강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. 우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다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. 그런 거 빨리 검찰에 넘긴다든지 해서 강제수사가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가 김건희 여사가 네. 등등이 개입된 주가 조작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빨리 조사해서 의혹을 털어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? 그렇죠. 근데 계속 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정당당하다면은 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. 그런 쪽으로 가면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.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. 사실 이제 국민권익위 관련해서도 이 국장 사망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은 불거져 있지만 네. 권익위는 뭐 이게 외압 없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고 네. 사실 국민들은 계속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것도 뭐 청문회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전혀. 우리가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발표했습니다. 정무위원들이 네. 청문회 좀 열어달라고. 이제 막 저희가 막 사정해요.
윤한홍 위원장. 윤한홍 위원장이 안 열어주니까 예.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일단은 8월 26, 27, 28, 3일 동안에 정무위의 이제 법안 심사 소위라든지 결산에 대해서 그 열리는 기간에 그 중에 26일 하루를 현안 질의하자 이렇게까지는 이제 받아냈는데 네. 그 다른 것들은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걸 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니까 아쉽고 현안 질의는 한계가 있잖아요. 네.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제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그래서 어제도 청문회 열어달라고 다시 이제 입장문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네. 현안 질의 통해서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. 하고 김건희 청문회에 이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저 김건희 특검법에도 특검법에. 이거 포함해서 다시 또 재발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통해서 끝까지 진상규명 해내야죠. 그럴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무위가 사실은 네.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.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. 제대로 뭐 청문회 진행이나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 질의나 네.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다. 네.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 우리가 국회에서 정무위 의원들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. 국가권익위원회의 정치적인 독립성,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뭐 이런 또 토론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권익위원회가요 어디 소속인지 아세요? 국가권익위원회. 우리는 보통 대통령 직속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. 네. 총리실 산하기관이더라고. 아하. 원래 대통령 직속에서 일로 밑으로 내려놨더라고요. 총리실로. 예. 그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. 네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그 정부 편향적인 그리고 그 전체위원회, 네. 전체위원회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뭘 심사해 갖고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무위원들이 막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거기 적극 개입해 가지고 막 정부 편향적인 그런 결정들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 걸 고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그 부패방지국장께서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거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해야 되는데 급할 거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위원장이. 그렇죠. 그래서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외압이나 이런 거를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말이 됩니까? 아니 그거를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? 고인은 그렇게 카톡에서 그런 것도 힘들었다라는 것을 지인과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. 그리고 실제로 그 확인된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?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명품백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? 조사관이? 근데 거기서 우리가 몰랐었잖아요. 거부당했잖아요. 그게 네. 언론에 났잖아요.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 고인한테 물었다. 그래서 8월 초에 그 국장 승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누락되고 네.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자존감 확 무너지면서 고인이 이제 운명한 것이다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네. 진상규명하는데 왜 그걸 반대합니까? 청문회 열어서 당당하게 해야죠. 네.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그 공수처에다 고발된 상태이잖아요. 그리고 저희 그 민주당에서도 내일 목요일 날 고발할 예정입니다. 추가적으로. 알겠습니다. 이 사안도 끝까지 파헤치겠다라는 말씀을 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 사실 TMF 사태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좀 돼가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아 그렇지 않고요. 예. 지금 정부 정책의 실패로 기인한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그 이커머스 업계의 성장만을 한 층만 봐갖고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진입 장벽을 다 풀어줘갖고 네. 그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던 거기 정부 정책 실패에 기인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1차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수습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저희가 확인한 거에서 확인되고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아직도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확인이 되지 않아요. 뭐 1조 원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.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2,700억이죠. 근데 지금 뭐 6월 달, 7월 달 미정산 대금까지 다 합치면 뭐 1조 6천억까지 간다라는 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정확하게 그 금액을 아직도 추산을 못 하고 있어요. 추산을 못 하고 있고 그 전에 정부가 우리한테 그 얘기했던 것은 그 판매자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을 받았지만 소비자
차원에서는 다 저 피지사를 통해서 환불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더라고요.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뭐 피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행 상품이라든지 상품권을 구입한 그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환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 2시에 네. 그 TMF 관련 TF가 저희 당에서 만들어졌거든요. 그때 TF 차원에서 기자 간담회 열어가지고 우리 입장들을 지금 발표할 그럴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. 그 정부가 지금 제대로 정책 실패를 했으면 수습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이라는 것이 뭐 경영안정자금 있잖아요.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대출 금리 좀 깎아주고 뭐 보증서 빌려준다. 주겠다. 뭐 요 정도인데 빚내서 네. 빚 갚아라. 뭐 이런 그동안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런 그 패턴의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피해자라든지 그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자들과의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정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뭐 중진공이나 소진공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, 대출 금액도 네. 경영 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금리도 높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금 피해 수습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. 그런 차원이고 지금 뭐 저 쿠텐에서 구영배 대표가 네. 회생 신청했잖아요. 법정 관리. 그것도 ARS라 해서 자율규제 그걸 자율규제 신청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채권자를 자율규제로 뭐 채무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라라고 하는데 지금 채권자가 누군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시간 끌기만 지금 하고 있다. 네. 너무 아쉽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. 그거를 저희가 촉구해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오후 네. 이 간담회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. 네.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현안들,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전국 우리 당원들의 힘들이 어떻게 결과로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또 해봤고 현안도 정리를 해봤는데요. 자, 의원님 건강 잘 챙기시고 네. 끝으로 가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네.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양심의 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네, 정농 지필의 상징 네. 오마이뉴스의 오마이TV입니다. 그리고 우리 항상 진보의 목소리를 항상 그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대변해주는 네. 언론이기도 해서 우리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 포함해가지고 그 분들이 먼저 좀 앞장서서 이 오마이TV라는 오마이뉴스를 네. 이게 정말 더 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마중물을 넣어주고 막 해서 구독해 주시고 예, 국민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교도부를 만들어주기를 아주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, 의원님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